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은 최근 승승장구를 하면서 유럽 내에서 강팀으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샤의 플릭볼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역시 많은 분들이 다뤄주신 빌드업 구조에 대한 얘기보다 상대 골문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지, 어떤 패턴이 드러나는지에 집중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라인업은 대부분 4-2-3-1로 소개되며 최후반 빌드업 패턴 시 다음에 4-3 빌드업 구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삼각형 맨 위의 꼭지점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공격 과정이 많았으며 플릭볼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주 복잡하기보다 심플하지만 간격과 동작이 정교하고 세밀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공격 진행 방향을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볼을 앞으로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 및 통로를 활용하는 점을 알 수 있었죠. 다음으로 에버리지 포지션을 쭉 보게 되면 경기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레반도브스키의 평균 위치가 양 윙어보다 소폭 낮을 경우가 많으며 윙포워드의 경우 너무 터치라인에 붙어있기보다는 넓은 폭을 가져간 투톱의 느낌도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장면부터 보시죠. 레반도비 등을 지면서 좌풀백에 볼을 받고 페드리에게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타이밍에 16번 로페즈는 바깥쪽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키미히를 끌어들이고 하피냐는 앞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즉 프리한 상황에서 전진 패스를 잡을 유닛에 맞춰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결국 미넨의 수비가 3자 패스가 진행된 진영으로 몰리고 하피냐는 프리한 찬스에서 공간으로 전진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정리하면 1+2, 한 명의 등지는 유닛과 수비 라인과 동일선상에서 움직이는 두 명의 공격 유닛의 패턴을 알 수 있죠. 자, 다음 장면에서 다른 상황에서의 볼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한 듯 등을 지고 3자 패스 패턴에 가담하는 레반도, 그리고 최종 수비 라인 쪽에서 움직이는 두 명의 공격 유닛. 그런데 꼭 레반돈만 그런 등지는 역할을 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처럼 미들서드 부근에서 전개가 진행될 때 내려온 하피냐와 이에 맞춰서 배후 공간으로 들어가는 로페즈를 볼 수 있고 볼란테 2명은 상대 선수 사이사이에 위치하며 만약 로페즈 쪽으로 수비 라인이 끌려가면 3차 패스 패턴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도 선택지를 옮겨갈 수 있죠. 레알전에서도 볼 수 있는 1+2 패턴을 가미한 4-3-3 형국. 전방 압박에 성공하고 야말이 우측으로 볼을 몰고 나왔을 때 이 타이밍에 맞춰 두 명의 공격 유닛이 상대 수비와 풀백 사이의 인터벌 공간을 각각 공략합니다. 만약 최종 수비 라인보다 먼저 박스 진입에 성공하면 그쪽으로 패스를, 그렇지 않고 레알의 수비가 이들에 붙어 끌려 나오면 그 다음 차순에 진입하는 레반도백의 패스를 넣을 수도 있죠. 다른 상황에서도 약속된 패턴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3-2-4-1로 포지셔닝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변주를 주며 레반도비 뛰어 들어가고 그 타이밍에 맞는 패스로 한 번에 상대 수비 라인을 스킵하기도 하죠. 즉 아주 복잡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을 위해 정교한 간격과 약속된 1+2 패턴을 상황에 맞춰서 만들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전과 비슷한 대형의 간격을 유지하며 다음처럼 수비 라인을 낮춰서 플레이하는 팀을 상대로 좌측 인터벌 공간을 노리기 위해 포지셔닝을 하는 공미 올모의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미드필더가 전진하면서 박스로 진입할 때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인터벌 공간에 진입하며 다음처럼 총 3명의 공격 유닛이 동시에 공간으로 진입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만약 라인이 끌어내려진다면 레반도백의 기회가 혹은 세 구역에서 허점이 나온다면 그 구역으로 빅찬스가 만들어지겠죠. 올모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또 다른 움직임의 형태를 볼 수 있고 직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올모를 시야를 두고 있지 않은 선수의 배후를 활용, 사이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대응하기 힘든 찬스를 만들어갑니다. 더 많은 수비를 끌어들여야 할 때는 등지는 선수의 옵션을 더 많이 확보하고 때에 따라 같은 인터벌 채널로 동시에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유닛과 수적으로 동등을 맞춰서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항상 간격이 있을 때는 그 간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유닛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의 후퇴하는 수비 라인을 뚫기 위해서 생기는 인터벌 지역마다의 최소 한 명의 공격 유닛이 투입됩니다. 수적으로 동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처럼 역시 시야 뒤로의 움직임을 가져가며 레반도비 3명의 수비를 끌어들이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하피냐가 기회를 잡게 되죠. 즉 중앙으로 전개하지만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인터벌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 측면에서의 간격을 유지하고 때에 따라서 2차로 들어오는 선수가 자유로워지면 길게 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인터벌 채널로 쇄도할 때는 상대의 시야에 들어오는 구역보다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구역을 위주로 공략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팀이 이해하고 있는 것, 한치 플릭의 바르샤에서는 이러한 정교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후반부에는 어떤 팀이 되어 있을지 기대하며 이번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